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파이썬 기초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먼저 파이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실습 환경을 진행함에 있어서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개발 환경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이썬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면, 파이썬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귀도 반 로썸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분이 1991년에 개발한 그러한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하게 됐는지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 과정에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별다르게 할 일이 없어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파이썬 인터프리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었다,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구글에서 근무를 하다가 잠시 드롭박스에서 근무 후에 은퇴를 하셨고, 최근에는 다시 복귀를 하셔서 마이크로소프트에 근무를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파이썬 언어의 가장 큰 특징은, 파이썬 언어는 컴파일 과정이 필요 없는 인터프리터 언어로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한 라인씩 실행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굉장히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진입 장벽이 낮아서 굉장히 많은 개발자 층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러한 개발 환경에서 파이썬 언어가 굉장히 각광받는 언어로서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파이썬 언어의 개발자 층이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로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 자료인데 쿼러닷컴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른 랭귀지, 즉 자바스크립트나 자바 이런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그러한 언어인데, 파이썬이 가장 많은 그러한 개발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언어 습득을 위한 어떤 진입 장벽이 낮아서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 사이에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프로그래밍 랭귀지이면서, 최근에 이제 광범위한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기능이 막강한 그러한 라이브러리들이 제공이 되면서 점점 그 개발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파이썬을 배워야 하는 걸까에 대해서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 초심자, 그 개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파이썬 언어를 학습하고 습득하는 과정 기간이 굉장히 짧다. 그리고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랭귀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어떤 개발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파이썬 언어를 활용하게 되면 꼭 간단하게 그런 어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역할을 파이썬 언어를 통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그런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이썬 개발자들이 층이 두터워지면서 커뮤니티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파이썬 랭귀지에 관한 언어에 대한 그런 어떤 정보도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그런 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커뮤니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파이썬 랭귀지를 접하시게 되면서 쉽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음이 또한 우리가 파이썬 랭귀지를 사용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그 많은 기업들이 파이썬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자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경력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이썬 언어는 굉장히 범용적인 그런 언어로, 우리가 R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언어는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아니면 통계, 그런 분석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이지만, 파이썬은 굉장히 웹 개발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그런 개발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웹 개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스탠드얼론 어플리케이션 환경, 혹은 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그런 환경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파이썬은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파이썬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폭발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강력한 요인은 바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굉장히 최근에 활성화되면서 그러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언어로서 바로 파이썬이 활용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텐데, 이런 어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그런 개발 환경에서 강력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그런 파이썬들이 앞으로도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또한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 여러분들도 처음 이제 파이썬을 접하시게 되면서 이 파이썬 언어들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회적인 요소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쉽게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혹은 뭐 데이터 사이언스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될 거고, 앞으로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파이썬 과정을 진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른 랭귀지와는 다르게 파이썬 언어가 가지는 기본적인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그만큼 더 잘 활용하실 수 있을 텐데, 우선 첫 번째 파이썬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파이썬 언어의 특징은 굉장히 심플하다, 단순하다 이런 느낌을 아마 가지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쉬운 문법 체계와 그리고 직관적인 문법 체계, 이런 것들이 진입장벽을 굉장히 낮추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그 들여쓰기, 즉 인덴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가독성이 높게 그러한 코드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음을 바로 파이썬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독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 즉 뭐 윈도우 환경이든 아니면 리눅스 환경이든 어떠한 개발 환경에서 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어디에서든 실행 가능한 그런 형태로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독립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뭐 C나 C++ 그런 언어들은 컴파일하는 환경에 따라서 실행되는 그런 환경이 달라졌지만, 파이썬은 어떠한 환경에서 개발했던 간에 어떠한 그 환경에서도 구동이 가능한, 실행이 가능한 그러한 플랫폼 독립적인 언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나 뭐 C++ 이런 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메모리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고, 메모리 관리나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해박한 컴퓨팅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반해서 파이썬은 그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인터프리터 레벨에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현해야 될 비즈니스 로직이라든가 아니면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에 집중해서만 여러분들이 파이썬 언어를 접근하시면 되는 그런 어떤 고수준 언어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 언어는 기존의 어떤 언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차적인 언어의 특성, 그리고 객체 지향 언어의 특성, 그리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함수형 언어로서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멀티 패러다임 언어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언어적인 특성도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파이썬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가지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언어와 인터프리터 언어가 있는데, 컴파일 언어는 굉장히 속도가 빠른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개발하기에 다소 진입장벽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쉽게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로서 속도가 다소 느린 그런 어떤 단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인터프리터 언어가 가지는 특성, 즉 대화형 언어로 개발자와 그런 어떤 대화식으로 프로그래밍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언어로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니코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글 변수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변수를 명명함에 있어서 영문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변수를 하나 만드는 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한글 변수를 쉽게 사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좀 더 직관적인 이름의 변수를 명명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의 어떤 어렵지 않은 그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동적 타이핑 언어로서 특정한 자료형을 지정하지 않아도 어떠한 변수든 어떠한 자료형이든 다 그 변수에 저장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
파이썬의 가장 큰 특징이면서 파이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방대한 규모의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2021년 2월 기준으로 보면 파이썬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28만 건 정도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공되고 있는 라이브러리는 한 230만 개 정도의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 스스로 직접 코딩을 해서 개발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기능이 파워풀하거나 막강한 그런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여러분들이 임포트, 즉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내에서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시다 보면 좀 더 쉽게 빠르게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이썬 언어를 접하면서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굉장히 익숙해져서 실제 이제 업무에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파이썬 개발 환경을 구성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딩한 내용을 실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인터프리터가 필요한데, 그런 인터프리터를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바로 www.python.org 사이트에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간단하고 쉽게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바로 CLI 환경, 즉 텍스트 기반의 그런 개발 환경에서 파이썬 개발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초심자의 입장에서 그런 어떤 텍스트 환경에서 개발하기에는 많은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텍스트 환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어떤 개발 환경을 좀 쉽게 구현하고 코딩한다든가 아니면 실행